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 한국사 교실의 차정규 강사 아시죠? 지난번에 그 조선의 리더십 해서 리더십 왕의 리더십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시리즈를 했는데 그 고종을 끝으로 이제 그 시리즈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즌 2. 뭘 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뭐 역사를 그냥 수업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코로나로 좀 답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유적들, 유물들을 좀 이렇게 해설을 좀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 새로운 유적 유물을 찾아가는 이런 시즌으로 구성을 했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제가 개인적으로 삼국시대에서도 특히 백제를 좀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백제를 이 어떤 문화재 제 1탄으로 연재를 좀 할까 합니다. 백자문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에서 또 백제는 700년 가까이 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라지다 보니까 그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유물도 좀 많지도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련한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하지만 당당히 삼국의 한 나라로서 같이 살아 숨쉬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백제의 그 웅진성이죠. 공주의 이 백제 유적지구 중에 하나인데 이 공주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공산성, 백제의 웅진성이라고 불렀던 왕성이 있고요. 또 조금 가면 문영왕릉이 있고 송산리 고분군 그리고 공주 국립박물관 이런 유적들이 많은데 그 첫 번째로 공산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공산성의 서문인데, 금서루라는 서문이고요. 주로 이제 공산성을 여행을 할 때, 구경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는 정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성은 그 성 둘레가 한 2.6km, 그리고 동서가 800m고 남북이 한 400m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인데 전체적으로 구릉의 산 정상을 전부 다 이렇게 성으로 쌓았고요. 규모는 작지만 방어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서 북쪽에는 금강이 자연 방어선이고요. 남쪽으로는 산들이 둘러싸여져 있어서 방어하기에 가장 좋은 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공산성의 이 성벽은 지금 1시간 정도면은 아마 돌담길처럼 이렇게 걸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코로나가 끝나면 가셔서 한번 거닐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제는 왜 웅진으로 천도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백제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해요. 기원전 18년 온조가 세운 이후에 온조가 세운 한성 시대, 온조가 세운 시대고요. 그리고 475년에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계로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성이 함락이 돼요. 그래서 급하게 어떤 수도로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천도를 한 것이 아니고 불시의 기습을 받고 왕이 죽은 상황, 정말 안 좋은 처참한 상황에서 쫓기다시피 내려온 곳이 공주였어요. 공주를 선택한 이유는 역시 방어하기 유리했기 때문이죠. 금강이 북에서 오는 고구려군을 막아주는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여길로 왔고, 그리고 다시 성왕 때 요걸 이제 웅진시대라 그러고요. 그리고 다시 성왕 때 조금 더 남쪽, 지금의 부여지요. 사비송으로 옮기는데 이때가 이제 사비시대, 그래서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을 하고 그 중에 두 번째 시기가 공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공주가 여러분들 백제의 마지막도 공주에서 끝난다는 걸 아시나요? 사비성이 마지막 수도지만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은 다시 공주로 웅진성으로 가죠. 가서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나당연합군과 싸움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갑자기 5일째 되던 날 갑자기 당나라군이 공격한 것도 아닌데 항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의문이 가잖아요. 왜 항복을 했을까? 자, 요걸 또 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예식이라는 장군, 백제의 장수, 당시에 이제 공산성의 성주인데 이 예식진이 의자왕을 잡아서 당나라에 데리고 가서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자왕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믿었던 부하한테 배신을 당해서 항복을 갑자기 또 하는 이런 모습을 또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웅진성 공산성이 또 백제의 마지막을 또 함께하는 이런 모습. 자, 성안에는 공산성 왕궁토로 추정되는 유적지가 발굴이 됐는데요. 20칸짜리 큰 건물지가 이렇게 발굴이 돼서 이게 이제 왕궁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는 게 큰 왕궁터고요. 오른쪽이 이제 저장시설, 그리고 왕궁터 앞쪽이 이제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유적지가 발굴이 됐던 곳입니다. 자, 임류각이라는 큰 2층 누각인데요. 요거는 이제 외국 사신들이 왔을 적에 연회를 베풀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동성왕 때 만들어졌어요. 500년, 서기 500년 동성왕 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웅장하죠. 특히 처마가 좀 이렇게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건물에서는 좀 볼 수 없이 이게 백제만의 어떤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하항식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연지와 마나루라 그래서요. 여기는 이제 동쪽에 해당되는데 바로 금강이 바라다 보이고 뒤에 이제 그 마나루 뒤가 이제 연지라고 큰 연못을 정사각형으로 짜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하게 동서로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층층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물을 퍼오기가 좀 수월하고요. 깊이는 한 9m 정도 된다고 해요. 여기 이제 어떤 식수 역할을 했던 그런 곳이고, 마나루는 평상시에는 어떤 조망, 어떤 관람을 하는 곳이고요. 또 전쟁 시에는 어떤 지휘소의 역할을 했던 두 가지를 다 겸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절이 하나 있는데요. 영은사라는 절이고요. 세조 때 만들어졌다 그래요. 임진왜란 당시에는 승병들의 합숙 훈련소 역할도 했고, 광해군 때에는 전국의 절을 관리하는 그런 사찰이었다고 이렇게 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쌍수정은 인조대왕과 관계가 깊은데요. 인조가 이괄의 난을 피해서 5박 6일 동안 이 공주로 와 있던 경우 있었는데, 상황이 이때 이제 너무 시름에 젖어 있는데 양쪽에 큰 소나무가 있었는데 요 나무를 보고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인조가 벼슬을 하사한 그런 나무인데 후대에 요 나무가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숙종 때 여기다가 나무를 없애고 정자를 지었는데 정자 이름이 그래서 쌍수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 그럽니다. 다음에 이제 요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명국 삼장비라 그래서 명나라 3명의 장수를 기리는 기념비인데, 임진왜란 때 이 명군이 이 공주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그래서 세운 비석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공산성의 정남문이죠. 진남루라는 누각인데, 원래 이 공산성은 백제 시대에는 토성이었고요. 이제 조선 시대에 와서 석성, 돌로 다시 쌓았는데, 이 진남루는 삼남 지방의 관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삼남에서 한양으로 갈 때는 다 공주의 진남루를 거쳐서 갔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컸겠죠. 그리고 단층이지만
높게 성벽을 쌓아서 마치 이층 누각 같은 효과를 주는 그런 또 건축 양식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산성을 한번 가시면 공산성의 어떤 하이라이트라 그럴까요? 이 수문장 교대식이 이렇게 재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그 요거를 하는 시간과 요일이 있나 봐요. 요때 한번 맞춰서 가시면 이 수문장 교대식까지 한번 보고 백제의 어떤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공주 공산성 여행 잘 하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참 다니질 못해서 제가 좀 미흡하지만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라도 그나마 좀 문화에 대한 어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좀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꼭 공산성 옆에 또 이 무령왕, 그쵸? 무령왕릉이 있죠? 요거를 또 문영왕, 그 다음 공주 국립박물관, 요걸 또 가지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